마지막으로 우리 후보님에게 저기 말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제 얘기 듣는 게 뭔 재미있겠어요. 아까 할 말 다 했는데. 네, 여러분. 아까 제가 정치적인 뭐 그런 얘기는 다 했고, 우리는 가작들이잖아, 가작들. 어? 그러니까 우리 얘기 좀 하죠. 제가 이제 저는 사실 되게 외롭게 혼자 이렇게 싸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사법연수원을 마치면서 사실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왔는데 과연 내가 먹고 살 수는 있을까? 그 세상에 엄청난 그 거대한 기득권의 벽을 넘기는커녕 거기에 깔려서 사라지지 않을까?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변호사 하시면서 그 변호사는 굶어 죽지 않는다. 하고 싶은 일 하고 살자. 그래서 그래 진짜 그럴 것 같다. 정말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저기 좀 하실 얘기 있으면 따로 나가서 해주실래요? 괜찮아 하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나가서 다른 분들이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가 25살 그때 이제 변호사의 길을 선택해서 그 후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물론 뭐 한 명도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소수의 우리 동지들이 지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지들이 정말 외롭게 싸워왔습니다. 싸워왔고 또 제가 주로는 기득권에 저항을 하거나 기득권에 밥상을 없는 일 그들로서는 당연히 자기들이 가져야 될 불로소득 이거를 저희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폭로를 하거나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거대한 적들 앞에 서 있었던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 영화에 보면 거기 아마 거기 뭐더라 그 북극 지방 북도의 거대한 얼음 장벽을 넘는 왕자의 게임인가 게 나오는 그런 장면 있죠. 정말로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 그런 느낌. 근데 거기를 기어 넘어야 되는데 넘기는커녕 깔릴 가능성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구나. 정말로 각성되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몇몇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다. 근데 그걸 알게 됐어요. 비록 우리는 뭐 구속도 되고 수배도 되고 소위 말하는 전과도 생기고 이렇게 탄압을 받았지만 지금 저보고 전과자로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뭐 시래버리원 만들다가 수배돼서 벌금 내고 파크비 특혜 분양 개발 사업 저지하다가 뭐 검사 사칭하는 걸 도와줬다는 그런 해괴한 제명으로 어쨌든 유죄 판결 받고 명함 다른 사람들 지하철 안에서 뿌려도 아무 문제가 없던데 나는 지하철 입구 계단에서 뿌렸다고 벌금 50만 원. 뭐 음주운전이야 내가 잘못한 거지만 어쨌든 이 거대한 벽들을 넘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참 많은 동지들이 우리 개딸, 양아들님, 개이모님, 개삼촌, 심지어 개할머니까지 이렇게 많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큰 힘이 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소수의 행동이 정말로 실천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요즘 네이버 댓글 저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정말 감동적인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최고. 전 네이버 기사를 원래 아예 안 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봐요. 요즘은. 그게 이제 제가 전에도 전국 강연을 다니면서 강연료는 댓글 한 개로 갚아주라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그거 하고 나면 한 500명, 1000명 모여가 강연하고 나면 다음날 반짝한데 며칠 지나면 사라져버려요. 일상적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서비스 정신도 안 보냈는데 그러니까 의무감 같은 거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절박 없으니까. 물방울이 하나 모이면 그게 뭔 도움이 되겠냐. 거대한 강물에 뭐 물방울 한두 방울 더
있으나 없으나 똑같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대중의 열패감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5,200만 명의 주인이 모여 있는데 개인적인 몫을 따지면 5,200만 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패배의식,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해봤자지. 그리고 그걸 누군가가 끊임없이 주입을 시켜요. 하나만 하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거다. 언론과 권력이 하는 거지. 무슨 국민이 무슨 정치를 해. 그건 고무신이나 막걸리 얻어먹고 찍어주고 그러는 거지. 라고 계속 이렇게 주입을 하고 사람들은 그래 내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틈새가 있는 게 결국은 행동하는 소수의 실천이 모이니까 세상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웅성웅성 하시는 분은 나가서 웅성웅성 해주고 왜냐하면 다른 분들한테 방해가 되니까 뭐 본인들 얘기하는 건 좋은데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그 뒤에 좀 나가서 하시라고 그러고 문 좀 닫아주세요. 거기 박영철 씨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아니 그냥 막 불러본 거야 누구나 그래. 나름 조용히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다 이제 울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역사는 다수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소수가 만드는 겁니다. 역사와 큰 변화는 한 명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한 명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주변의 동지를 모으고 대의라고 하는 것을 명분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고 그리고 결국 대세를 만들면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근데 그 출발점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티끌모아 태산이 아니고 태산도 티끌부터 시작됐다. 제가 그 표현 자주 하잖아요. 이 거대한 바다도 빗방울에서 시작된 겁니다. 예. 그리고 저기 어디 가면은 그 분수령이라고 하는데 보통 분수령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게 이제 물이 똑 떨어져 가지고 물이 나누는 지점. 이렇게 흘러가면 동해고 이렇게 되면 서해로 가는 거예요. 분수령. 그 분수령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결국은 첫 물방울이 길을 내 다른 물방울이 그 길을 따라서 흐르면서 결국은 계곡이 되고 결국은 강이 되고 결국은 바다로 모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숫자로 보면 적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하는 거죠. 시간 날 때마다 댓글 하나씩 달고 그것도 귀찮으면 공감 한 번씩만 눌러줘도 그 내부에서 전쟁할 때 댓글 정화 작업할 때 얼마나 쉽겠어요. 그게 세상을 바꾼다. 그게 저는 제가 분당 성남시에서 무슨 시민운동을 하고 하면 집집마다 유인물을 갖다 줬는데 여기 광고물 붙이듯이 제가 분당에 있는 모든 집주 모양을 다 알고 있죠. 근데 그게 한 10명 남짓의 시민단체 활동가들하고 이제 하는데 운전한 사람이 하고 두 사람은 옆에 타고 단지 내려서 쭉 하고 또 다른 제가 이런 걸 하는데 10명에서 15명이면 최대치로 동원되는 건데 그게 결국 지역 여론을 또 바꾸더라고요.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수라고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말자. 엄청난 지금 대군이 된 겁니다. 엄청난 대세가 됐어요. 지금까지 저는 정말로 소수가 돼서 정말로 손으로 꼽을 만큼 많지 않은 숫자 동지들과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정말로 우리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전혀 공지도 안 하고 1시간 후에 어디로 가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쭉 나와 계세요. 막 택시 타고 오고 막 집에서 빨래하다 나왔다 그러시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아는지 주로 잿말의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여시 이런 데서도 워낙 정보 속도가 빠르니까 그러니까 동네에 다녀도 외롭지도 않고 또
사실은 이게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때도 아, 내가 좋은데 주변 분위기가 썰렁하면 난 모른 척하고 있거든요. 몰래 겨우. 근데 분위기가 이렇게 살아있으면 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지칠 거죠? 이재명은 누가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엄청 다수가 있다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게 나무가 자라면 풍성하게 가지가 나는데 문제는 가지끼리 부딪힌다는 겁니다.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정말 우리 7남매가 같이 살았거든요. 한 방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거 뭐 저런 것도 있잖아요. 예. 드라마 제목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진짜인데 제가 그제 말씀도 드렸지만 작은 차이가 있긴 해요. 다르지 당연히. 그러나 상대하고만큼 차이가 크겠냐. 근데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귀한 줄 몰라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의 흠이 크게 보여요. 그런데 이거를 이겨내는 게 진짜 실력이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가까이 사니까 당연히 내 거고 그러니까 자꾸 다른 점 또는 부족한 점 보고 자꾸 싸우고 실망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세요. 더 큰 거 많아요. 예? 그게 근데 그 점을 인정하면 다를 수 있다 인정하면 정말 소중한 사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비록 그런 것처럼 우리 회원들 지지자들 사이에 보니까 여기 있다가 수틀리면 저쪽 갔다가 그것도 수틀리면 또 저쪽 갔다가 막 찢어지고 갈라지고 째지고 물론 많지는 않은데 그분들도 소중한 분들이거든요. 좀 그러더라도 나하고 좀 달라 보여도 좀 다독거려주고 또 이해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커진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근데 이거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수는 유능한데 부패하고 진보는 깨끗한데 무능하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보수는 지금 우리나라 보수 가짜 보수는 무능한데 부패. 우리는 깨끗한데 유능하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부패해가지고 온몸에 이 부패 덩어리 오물 덩어리가 괜히 남한테 올무 이렇게 묻혀놓고 부패하다고 이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겨내야죠. 요 옷에 뭐 묻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위로해 줘야지. 예. 묻힌 자들을 비판해야지. 어떻게 묻었다고 비판합니까? 지가 고발해놓고 고발당했다고 비난해요. 그게 그 말이 되는. 근데 문제는 이 객관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넘어야 될 벽이다. 그죠? 기울어진 운동장 원망하면 뭐예요? 경기 안 하면 몰라도 경기를 해야 되면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조차도 이길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언론 환경, 정치 환경이 나쁘다. 나쁘지요. 그게 안 나빴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것 역시도 우리가 넘어야 될 거대한 벽이 하나다. 근데 그 벽을 넘는 거는 혼자서는 어려우니 우리가 작은 실천들을 하면 벽을 넘을 수가 있다. 담쟁이 넝쿨이 벽을 넘듯이 하나씩. 그죠? 이 담쟁이 발 하나씩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하는 거죠.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힘내서. 맞죠? 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이 가난하고 또 어렵고 이런 분들이 자기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집단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캐나다에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고양이와 쥐 만화 혹시 기억하세요? 통과제리. 통과제리였어요? 통과제리 아니야. 그게
이제 까만 고양이가 쥐를 지배했는데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잖아요. 쥐들이 고양이 뽑는데 고양이를 뽑았고 쥐를 뽑으면 좋은데. 근데 까만 고양이가 막 잡아먹잖아요. 뽑아놨더니. 그래 이번에는 흰 고양이를 뽑았어. 까만 고양이하고 흰 고양이가. 나는 까만 고양이가 아니야. 난 달라. 근데 흰 고양이 뽑아놨더니 또 잡아먹거든요. 까만 고양이, 흰 고양이 둘 다 그러는데 어떡하지? 얼룩 고양이가 나왔어요. 얼룩 고양이를 뽑아 또. 네, 뭐 그런 캐나다의 그 유명한 얘기가 이제 만화로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예를 들면 불공정한 세상, 기득권의 세상 이런 거 만들면 피해 보는 게 누구예요? 근데 국민 중에서도 사실 많이 갖지 못하고 뭐 사회적 지위를 높이 갖지 못한 그런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피해를 만드는 집단을 선호하는 이유는 정말로 잘못된 언론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오해하고 진정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 집단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게 만든다든지. 그러나 그것 역시도 우리가 넘어야 될 적인데 넘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해요. 진실을 알려야지. 네. 거짓을 깨야죠. 방법은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정말 중요한 가슴 아픈 말인데 실천을 안 하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가만히 있으면 악의 편이다. 저절로 악의 편이 된다. 그런 실천을 해라. 근데 할 게 없다. 담벼락이 되고 고함이라도 질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똑같은 말씀을 다르게 하셨죠.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실천해야 세상이 바뀌는 거고 실천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세상으로 한 발짝이라도 갈 수 있는 거지. 가만 놔두면 우리가 원치 않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광주 폭동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모든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고 뭐 폭도들이 뭐 경찰관서를 습격을 해가지고 총을 뺏어가지고 군인들한테 총을 쏴서 군인들이 죽었다는데 멀쩡히 그 얘기만 들으니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저도 나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해서 비난 대회에 가담을 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2차 가해 아닙니까? 그랬는데 대학을 가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내가 그 억울한 사람들을 가해에 내가 가담을 했더라고. 그들에게 속아서. 그래서 제가 인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세상이 이런 거구나. 내가 당한 이런 장애, 뭐 이런 여러 가지 피해,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법에 보상하라고 됐는데 난 보상 못 받았거든요. 응? 그래 이런 세상을 바꾸자. 그래서 제가 통째로 내가 출세해가지고 내가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아니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나 같은 사람이 없게 하는 일에 내 인생을 한번 바쳐보자. 그래야 죽는 순간에 나 그래도 정봉시 씨 표현에 의하면 쪽팔리지 않게 나 후회 없이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네. 네,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제 그 길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가 큰 대세를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위대한 거죠. 소위 개딸 현상, 양아들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전에는 열패감, 그러니까 대중이 열패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되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견디고 투표할 때나 기다리고. 그렇지만 이제는 행동을 해가지고
세상을 뒤집는 일까지 해냈는데 그게 이제 전에 촛불혁명에서는 단기적으로 결정적 시기에 집단적 행동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일상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바로 여러분이 그 역사의 현장에 계신 분들이세요. 박수 한번 서로에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아까 얘기했던 걸 조금만 더 하면 이 광주의 진실을 저는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면 저는 몰랐을 텐데 왜 맨날 방송 신문은 똑같은 얘기 하니까 막 전두환 위대한 장군님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그 속에서도 이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뭘 했냐면 대자보 학대학에 대자보 쓰잖아요. 벽보 그거 뭐 순식간에 떨어져 나가죠. 경찰이 학교에 상주하고 있으니까 쓰면 잡아가는 거. 그 다음 방법이 뭐냐면 유인물. 여러분 유인물이 뭔지 아시죠? 요즘 그 하도 안 생기나 보는데 기름 종이에다가 그 먹물 넣어가지고 찍은 거예요. 그래서 유인물입니다. 기름 종이에다 철필로 글씨를 써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 이제 구멍이 나니까 거기다 먹을 넣으면 먹이 밑에 종이에 스며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철필로 긁어서 글 쓴 다음에 백지 위에다 놓고 그 판을 놓고 먹물로 밀면 아시죠? 먹물 밀면 밑에 나오는데 그래서 유인물이에요. 유인물인데 이게 한 50장 하면 이 정도 되잖아요. 너무 많으면 표시가 나니까 한 50장, 100장 이 정도 해가지고 숨겨가지고 길 가다 주면 잡히니까 보통 건물, 옥상 이런 데 올라갑니다. 그럼 옥상에 다 잠겨 있잖아요. 그 자물쇠를 뜯으면은 재물손괴죄 뿌리면은 이제 바로 잡혀가는 거죠. 그 대신 휙 날려 넓이 퍼지니까 사복 경찰들이 많이 못 주워갖고 나같이 집에 길에 아무 생각 없이 얼레벌레 지나가는 사람 앞에 뚝 떨어지면 이게 뭐야? 뭐 처음에는 설마 그럴 리가 빨갱이들이 거짓말하는구나. 두 번째 보면 또 진짜인가? 세 번째 보면 이거 사실인가 본데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반복 되면 이런 속았네 이래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누가 했습니까? 그거 한 번 뿌리면 보통 징역 1년씩 실형받았어요. 그 50명 100장 50장 뿌리면 겨우 한 4, 5명 볼 텐데 그 4, 5명의 정보를 알리려고 자기 1년 동안 자유를 징역을 감수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쉬워요. 예. 이게 이제 지금 새로운 정치 변화의 도구가 된 거고 엄청난 빠른 정보 순환 속도, 엄청난 정보량 이게 이제 새로운 세상의 큰 도구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을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와서 함께 하시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다른 한 사람 여기 계신 분들만 제가 그때도 SNS 하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자, 트위터 하자 뭐 유인물 50장 100장 긁어가지고 감옥 1년씩 사는 사람도 있었는데 우리는 이거 평소에 SNS 관리 잘하고 친구하고 사이 잘 좋게 해서 평소에 관계 잘 맺어놓으면 이거 유인물 한 장 보내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좋은 뉴스 한번 클릭하면 수백, 수천, 수만 명 동시에 가는데 이게 징역 1년을 감수할 그 행동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일이다.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거 하는데 사람들이 기사 제목하고 댓글밖에 안 보잖아요. 제목, 댓글. 그런데 제목은 별로 우리한테 안 좋게 달잖아, 그죠? 예를 들면 뭐 댓글이라도 우리가 선점해야지. 여러분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막 좀 밀리잖아 최근에도. 저쪽이 이제 열심히 조직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겨내는 것도 우리 민중의 힘, 집단의 힘일 수도 있다. 정말로 큰 일이다. 이게 작은 일을 잘해야 큰 일을 잘합니다. 큰 일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중요하고 크고 의미 있는 거는 실수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작은 일, 남들이 하지 않는 일. 그래서 저는 행정을 할 때도
작은 일을 동시에 많이 하자 주의예요. 행정을 하는데 성과를 내는 거, 큰 일을 한 방으로 확 성과 내고 싶지요. 획기적인 뭔가.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그런 거 있으면 딴 사람이 있지. 나보고 하라고 남겨놨겠습니까? 안 되는 것도 된다고 하는 판에 되는 걸 안 했을 리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 방법은 딱 한 가지다. 이제 손발이 좀 바쁘고 머리가 아프긴 한데 작은 일들을 실현 가능한 일들을 여러 곳에서 동시에 많이 한다. 틱 끌어 놓으면 태산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적 실천이나 작은 실천들 또 옆에 한 분 한 분 약간 달라 보이는 분들 우리가 포용해서 어깨 겹고 함께 나가는 거 동지애를 발휘하는 거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은 저의 위대한 동지들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재명이 마을 젠마을에 우리 이장님 모시고 함께하는 서포터즈 팬 미팅 및 이재명을 알아봅시다 이야기를 여기서 마쳐야 되는데 오늘 결론은 여러분들과 우리 이재명 후보는 함께 역사를 써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 같이 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시작. 이재명. 네, 오늘 이후 스케줄 어떻게 되세요? 우리 사진 촬영하고 일단 네. 우리 단체 사진을 한번 찍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고 왜냐면 우리 이장님이 일로 여기가 가시죠. 돌아서고 그렇죠. 이 의자. 요 의자 위에 올라서서 광각 렌즈로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만 계세요. 자, 광각 렌즈 카메라. 그 전에 여기 준비되기 전에 저하고 단장 찍으시죠. 좀 찍었죠. 아무거나 찍어서 젠말에 올려주세요. 아, 그러면 되겠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여기 카메라 의자 놓고 올라서면 아마 다 나올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의자를 좀 계시면 돼요. 튼튼한 거 저거 그거 무너질지 모르니까 좀 튼튼한 걸로 예 그걸로 주시고 우리 제가 얘기 앉으면 일로 오세요. 네. 앞에도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아, 잠깐. 우리 리아님 준비하는 사이에 한 말씀만 해요. 내가 아까 잊어버렸어요. 자. 예, 저는 우리 후보님 오시기 전에 이미 한마디 했지만 여러분들 후보님 오늘 말씀 잘 기억해 주시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래도 우리가 한 당 내에서 의견들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같이 통합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같이 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 당부하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지켜주시고 그리고 함께 손잡고 앞으로 제대로 갑시다. 파이팅! 여러분 저희 후보님 다치시지 않게 뒤로 밀지 말아주세요. 하나, 둘, 보이면 안 돼, 1번으로. 제일 비싸 보이는 카메라 보면 돼요.